도둑질이나 하던 애를 집에 둘 수는 없죠. 계모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장독대 아래 땅속 깊은 곳에 진실이 묻혀 있었습니다. 위조된 차용증, 가짜 도장, 그리고 계모의 메모. 10년 후 장독대 아래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은정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 주셔서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은정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72세의 박만수는 여전히 새벽 5시면 마당을 쓸었습니다. 은퇴한 장인이었고 평생 말수가 적었죠.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재혼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집엔 웃음이 없었어요.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장독대가 놓여 있었고 박만수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곧 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마당의 흙바닥도 단단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박만수는 빗자루질을 하면서도 자꾸만 장독대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저 장독대 아래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흐릿해졌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장독대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 딸이랑 연락 끊어요. 계모 정숙자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58세의 정숙자는 박만수와 재혼한 뒤 이 집의 안주인이 되었죠. 그녀는 아침마다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박만수가 마당을 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은정이 생각하시는 거죠? 정숙자는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마당을 쓸 뿐이었죠. 딸 박은정은 이미 호적에서 파낸 존재였어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이혼 후 혼자 살아가는 삶은 고단했습니다. 45세의 은정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오늘도 버틸 수 있을까? 그녀의 눈가엔 지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은정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아니면 당장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은정은 가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아버지와 함께 마당에서 장독대를 닦던 기억,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된장찌개 맛,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더욱 말이 없어졌고 1년 뒤 정숙자가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정숙자는 친절했고 은정에게도 잘해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은정이 잘 살고는 있나? 박만수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딸을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은정이가 마당에서 뛰어놀던 모습,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던 날의 환한 웃음, 결혼식 날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까지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정숙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여보, 과일 먹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박만수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말이 없었어요.
정숙자는 남편의 침묵에 익숙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침묵을 이용했죠. 박만수가 말이 없을수록 그녀는 더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 재산 관리, 심지어 박만수의 건강까지도 정숙자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은정을 그리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절대 두 사람이 만나게 하지 않았어요. 은정이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애는 이미 남이에요. 정숙자는 가끔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딸을 잃은 게 아니라 스스로 내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10년 전 그날 정숙자가 내민 서류를 보고도 딸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박만수는 말하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용기를 잃어버렸죠. 마당의 장독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가끔 그 장독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기에 뭔가 있었지.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숙자는 그 장독대를 치우자고 여러 번 말했지만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놔둬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장독대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정은 그날도 환자의 집에서 일을 마치고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별다른 반찬이 없었습니다.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지금 뭐하고 계실까? 은정은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이미 그 집 사람이 아니니까. 그녀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아버지의 번호가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전화를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죠. 거절당할까봐 아니면 아버지가 자신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까봐 두려웠어요. 은정은 라면, 국물을 마지막 한 모금까지 마시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은정의 삶이었어요. 박만수는 그날 밤에도 잠들지 못했어요. 정숙자는 이미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딸을 생각했습니다. 은정이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박만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젠가 딸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 약했고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그날도 장독대가 있던 마당이었습니다. 박만수는 그날의 기억을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었어요. 정숙자와 재혼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었고 새어머니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죠. 아니,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였어요. 아버지, 전화 갔다 올게요. 은정은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이혼 후 혼자 살아가기 위해 자격증을 땄고 막 일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박만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수가 적은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죠. 은정이 집을 나서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숙자가 서재문을 열고 나왔어요.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박만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정숙자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요? 정숙자는 서류를 박만수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은정 씨가 한 짓 같아요. 서류에는 박만수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용증이었어요.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고 채권자는 정숙자가 아는 지인이었습니다. 박만수는 당황했어요. 이게 뭐요? 나는 이런 거 찍은 적 없소. 정숙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도장함이 서재에 있잖아요. 은정 씨 말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은정이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정숙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여보, 은정 씨 요즘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혼 후유증도 있고 새 일 시작한다고 이것저것 돈 들어간다고. 박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은정은 최근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몇 번 했었죠. 하지만 도장을 훔쳐서 이런 짓을 할 애가 아니요. 박만수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숙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보, 저도 은정 씨를 믿고 싶어요. 하지만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이 차용증, 분명 여보 도장이 맞죠? 박만수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틀림없이 자신의 도장이었어요. 하지만 언제 찍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은정이한테 물어봅시다. 박만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정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죠. 오늘 저녁에 은정 씨 오면 같이 이야기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엔 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은정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은정은 피곤한 표정으로 신발을 벗었어요.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느라 몸이 무거웠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아버지와 정숙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은정은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정숙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정 씨,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차용증을 은정 앞에 내밀었습니다. 은정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처음 보는 문서였습니다. 이게 뭔데요? 은정의 목소리엔 당혹감이 묻어 있었어요. 정숙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 도장이 찍힌 차용증이에요. 혹시 은정 씨가 이거 아세요?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런 거 만진 적도 없어요. 하지만 정숙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장함은 서재에 있었어요. 그리고 서재에 들어간 사람은 은정 씨밖에 없었죠. 은정은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서재 들어간 적 없어요. 아버지, 저 정말 안 했어요. 박만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박만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자의 말도 일리가 있었고 도장이 찍힌 서류는 분명 진짜였으니까요. 은정아. 박만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 말에 은정은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까지 저를 의심하세요? 은정의 목소리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자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은정 씨, 우리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자신에게 불리했고 아버지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도둑질이나 하던 애를 집에 둘 수는 없죠. 정숙자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은정은 억울함에 몸이 떨렸어요. 아버지, 난 그런 적 없어요. 도장도 만진 적 없고요. 하지만 정숙자는 미리 준비한 듯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아버지 도장이 찍힌 차용증 사본이었어요. 이거 은정 씨가 훔쳐 쓴 거예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에요. 하지만 박만수는 딸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는 정숙자가 내민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여보, 이 집에 은정 씨를 계속 둘 수는 없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박만수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당분간 집을 나가 있거라. 그 말에 은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저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박만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눈을 볼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나을 것 같구나.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는 끝내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은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만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자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잘하신 거예요.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어져 가는 딸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날 은정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호적에서 파였으니까요. 정숙자는 은정이 집을 나간 직후 박만수를 설득해 호적 정리를 했어요. 여보, 이게 서로를 위한 길이에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박만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은정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구청에서 서류를 발급받다가 자신의 이름이 사라진 걸 확인했죠. 아버지가 정말 전화를. 은정은 그날 서류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실감했죠. 은정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눈물을 흘릴 시간조차 아까웠어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박만수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조금씩 나빠졌어요. 무릎도 아프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벽이면 마당을 쓸었죠. 그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마당을 쓸면서 딸을 떠올리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자는 남편의 건강을 핑계로 집안일을 모두 관리했어요. 병원 예약부터 약 처방까지 모든 게 그녀의 손을 거쳤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정숙자는 친절하게 챙겨줬지만 박만수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자가 잘못한 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박만수는 마당을 쓸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빗자루를 놓치고 주저앉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정숙자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병원 가야겠소. 정숙자는 서둘러 남편을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자는 의사에게 물었어요. 입원은 안 해도 되나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은 약으로 조절해 보시고 상태 지켜보죠. 만약 악화되면 바로 오세요. 집으로 돌아온 박만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문득 은정이 생각났습니다. 은정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박만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정숙자는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약 드세요. 박만수는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날 밤 박만수는 꿈을 꿨어요. 어린 은정이가 마당에서 뛰어노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좀 봐요. 은정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박만수는 꿈속에서 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걸어도 은정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은정아, 미안하다. 박만수는 꿈속에서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만수는 눈을 떴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정숙자는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박만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죽이 놓여 있었어요. 몸 안 좋으시니까 죽 끓였어요. 정숙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만수는 죽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은정이한테 연락해 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박만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정숙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입맛 없어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그렇소. 며칠 후 박만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정숙자는 119를 불렀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하지만 박만수는 의식을 잃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박만수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정숙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은 괜찮지만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박만수는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정숙자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가득했어요. 이제 집을 처분할 때가 됐나? 정숙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박만수는 병상에서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쓰려고 했어요. 간호사가 종이와 펜을 건네줬습니다. 박만수는 간신히 글자를 썼어요. 은정이 불러. 간호사는 정숙자에게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정숙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은정이요? 그게 누구예요? 간호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만수는 다시 손을 뻗었어요. 종이에 간신히 한 글자씩 썼습니다. 딸, 은정. 정숙자는 종이를 빼앗아 구겼어요. 여보, 정신 차리세요. 은정이는 이미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정숙자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정숙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딸은 이미 연락 끊은 지 오래됐어요. 연락처도 없고요. 간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계속해서 은정을 찾았어요. 밤마다 은정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자는 지쳐갔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헌신적인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병원 직원들 앞에서는 눈물까지 흘렸죠. 남편이 딸을 그리워해서 제 마음도 아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연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박만수는 병상에서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은정이 불러. 그 목소리는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정숙자도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하지만 박만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은정이, 내 딸, 불러줘.
결국 의사가 진정제를 놓았습니다. 박만수는 잠들었지만 얼굴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정숙자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간 은정이가 정말 올 수도 있겠어.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계획대로 진행해. 은정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환자를 돌보는 일로 하루가 시작됐어요. 10년 동안 쌓인 피로가 몸에 배어 있었지만 은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환자의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정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은정 씨 맞으신가요?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성모병원 간호사예요. 박만수 씨 따님 맞으시죠? 은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어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입원하셨어요. 환자분께서 계속 따님을 찾으셔서 연락처를 겨우 찾았습니다. 은정의 손이 떨렸어요. 지금 어떤 상태세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말씀을 잘 못하세요. 계속 따님 이름만 부르시고. 은정은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은정은 서둘러 병원장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원장님, 죄송하지만 아버지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보세요. 가족이 우선이죠. 은정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성모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은정은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갈게요. 병원에 도착한 은정은 안내 데스크에서 아버지의 병실을 물었어요. 박만수 환자분 병실이 어디인가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5층 503호입니다. 은정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거였어요. 503호 앞에 섰습니다. 은정은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 섰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손을 뻗어 문을 열려는 순간 문이 안쪽에서 열렸어요. 정숙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정숙자는 은정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은정이, 내가 왜 여기에? 은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다고 들었어요. 정숙자는 문을 막아섰습니다. 여긴 내 집 아니야. 병원도 오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아버지를 뵈러 왔어요. 정숙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 돼, 내가 오면 남편이 더 힘들어져. 두 사람이 대치하고 있을 때 병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은정이. 박만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은정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숙자는 당황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하지만 박만수는 계속해서 은정을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복도로 나왔어요. 보호자님, 환자분이 많이 흥분하고 계세요. 따님, 들어가시게 해주세요. 정숙자는 할 수 없이 비켜섰습니다. 은정은 병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은정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박만수는 은정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정이. 정말
왔구나. 은정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왔어요. 박만수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은정은 두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정숙자는 병실 문 앞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얼굴엔 불안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저, 두 분만 계시게 해드릴까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정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여기 있어야죠. 하지만 간호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따님과 단둘이 계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잠시만 나가 계시죠. 정숙자는 마지못해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 은정이가 왔어. 상대방이 뭐라고 하자 정숙자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알았어. 최대한 빨리 처리할게. 그녀는 전화를 끊고 병실 문을 노려봤어요. 병실에서는 아버지와 딸만 남았습니다. 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은정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미안하다. 은정아.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은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다 괜찮아요. 하지만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비가 잘못했어. 박만수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땐 아비가 겁이 났다. 은정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집도 재산도 다 빼앗길까봐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은정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박만수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숙자가 협박했어. 너를 내쫓지 않으면 집을 다 가져가겠다고. 은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숙자가 아버지를 협박했다고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비가 너무 겁쟁이였어. 용서해다오. 은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 난 아직도 그날에 멈춰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10년 동안 매일 밤 그날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절 믿지 않았던 그 순간을. 박만수는 더욱 세게 은정의 손을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밖에서는 정숙자가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너무 오래 있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불안한 마음에 병실 문에 귀를 기울였지만 아내 대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만수는 은정에게 말했어요. 장독대 밑을 확인해 보거라. 은정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독대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 진실이 묻혀 있을 거다. 그 말을 남기고 박만수는 기력이 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은정은 아버지를 불렀지만 박만수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박만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지치셨나 봐요. 푹 쉬시게 해드려야겠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다시 올게요, 아버지.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정숙자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끝났어? 정숙자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은정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다면서요. 정숙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효녀 행세하려고? 은정은 참았습니다. 다시 올게요. 그 말만 남기고 은정은 병원을 나섰어요. 며칠 후 은정은 다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옛집이었어요. 대문은 여전히 낡아 보였고 마당엔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은정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숙자는 병원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은정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마당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장독대가 그대로 있었어요. 은정은 천천히 장독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장독대 밑을 보거라. 거기 진실이 묻혀 있을 거다. 은정은 주변을 둘러본 뒤 창고에서 작은 삽을 찾았습니다. 장독대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은정은 힘을 주어 독 하나를 옮겼습니다. 그 아래 흙이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한쪽이 살짝 꺼져 있었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비닐봉지였어요.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차용증이었어요. 하지만 10년 전 정숙자가 보여줬던 것과 달랐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아버지의 도장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도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메모지였어요. 정숙자의 필체였습니다. 은정은 그 글씨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은 여기 묻어두자. 아무도 모르게. 차용증은 복사본으로 보여주면 돼. 박만수는 의심하지 않을 거야.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세 번째 서류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박만수 명의의 집을 정숙자 명의로 넘기는 계약서였습니다. 날짜는 10년 전 은정이 집에서 쫓겨나기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숙자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은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자는 처음부터 은정을 집에서 내쫓고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도 이걸 알고 계셨던 거야. 은정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래서 장독대 밑을 보라고 하신 거구나. 아버지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숙자의 협박 때문에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은정은 서류를 다시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증거를 잘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때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자였어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숙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은정은 재빨리 일어나 비닐봉지를 뒤로 숨겼어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왔어요. 정숙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장독대를 봤습니다. 장독대는 왜 움직였어? 정숙자는 장독대 쪽으로 다가왔어요. 파헤쳐진 흙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뭘 찾았어? 은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없던데요. 정숙자는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뭘 들고 있어? 보여봐. 은정은 손을 뒤로 뺐어요. 나요. 두 사람이 대치하는 순간 은정은 재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뛰었어요. 정숙자가 소리쳤지만 은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서 골목길로 뛰었어요. 정숙자는 뒤쫓아왔지만 은정이 더 빨랐습니다. 은정은 숨이 차오를 때까지 뛰었어요. 안전한 곳에 도착한 은정은 비닐봉지를 확인했습니다. 서류들이 무사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은정은 휴대폰을 꺼내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촬영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어요. 그리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도착한 은정은 담당 형사를 만났어요. 고소하러 왔습니다. 형사는 은정을 안내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은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사기와 문서 위조입니다. 증거도 가지고 왔고요. 그녀는 비닐봉지를 꺼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살펴보며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자세히 진술해 주시겠어요? 은정은 자리에 앉아 1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쫓겨났는지, 정숙자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장독대 밑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모든 걸 낱낱이 털어놨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은정은 물었어요. 정숙자를 잡을 수 있나요? 형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소환하겠습니다. 진술을 마친 은정은 경찰서를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이제 시작이야. 은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짓눌렸던 억울함을 이제 풀어낼 수 있었어요. 은정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만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정이 부르자 박만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은정아, 왔구나. 은정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찾았어요. 장독대 밑에서요. 박만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찾았니?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부 다요. 정숙자가 꾸민 거였어요. 도장도 가짜였고 차용증도 위조였어요. 박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은정아. 아비가 너무 늦었구나. 은정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박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자, 그 여자가 나를 협박했어. 너를 내쫓지 않으면 집을 다 가져가겠다고. 나는 너무 겁이 났어.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아버지. 이제 다 알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복도에서는 정숙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안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망했어. 다 들켰어. 정숙자는 서둘러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은정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정숙자를 소환할 거예요. 박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다. 은정아. 내가 아니었으면. 은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 이제 다 끝날 거예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은정 씨, 정숙자 씨를 소환했습니다. 오셔서 대질 조사에 참여해 주시겠어요? 은정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 온 겁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형사가 은정을 안내했어요. 조사실로 가시죠. 조사실 문을 열자 정숙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정을 보고 눈을 부라렸어요. 너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와야 해? 은정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정숙자 씨, 박은정 씨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형사는 비닐봉지에서 꺼낸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차용증 원본, 가짜 도장, 그리고 정숙자의 메모까지. 정숙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어디서? 형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 서류들 정숙자 씨가 작성한 게 맞습니까? 정숙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 그런 거 모릅니다. 하지만 형사는 메모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필체 정숙자 씨 것 맞죠? 필적 감정 의뢰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정숙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은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정하세요. 10년 전 저를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 이 모든 걸 꾸민 거잖아요. 정숙자는 은정을 노려봤어요. 증거가 뭐가 있어? 그냥 흙에 묻혀있던 쓰레기일 뿐이잖아.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쓰레기를 왜 장독대 밑에 묻어뒀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비닐봉지에 싸서요. 정숙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형사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10년 전 박만수 씨의 도장을 훔쳐 차용증을 위조했죠? 정숙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 부동산 계약서 초안은 뭡니까? 박만수 씨 명의 집을 본인 명의로 넘기려 했던 거 아닙니까? 정숙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정이 말했어요. 10년 동안 저는 도둑 취급을 받으며 살았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끊겼고 호적에서도 파였죠. 그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었어요. 정숙자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내가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형사가 말했습니다. 정숙자 씨, 이 메모에 적힌 필체는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장도 감정을 의뢰했는데 박만수 씨 것이 아니라 위조된 겁니다. 게다가 차용증에 적힌 채권자를 추적했더니 실제로는 그런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정숙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형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만수 씨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자가 날 협박했습니다. 은정이를 내쫓지 않으면 집을 다 가져가겠다고. 도장도 숙자가 훔쳐서 위조한 겁니다. 정숙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은정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정숙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 빚이 너무 많았고, 박만수와 결혼한 것도 처음부터 재산 때문이었어. 은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를 희생시킨 거예요? 정숙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은정은 차갑게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10년이 돌아오나요? 아버지와 제가 겪은 고통이 사라지나요? 정숙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정숙자 씨 사기, 문서 위조, 재산 편취 혐의로 기소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정숙자는 무너져 내렸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은 공정합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재판 날짜 정해지면 연락드릴게요. 은정은 조사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가슴 한쪽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경찰서를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박만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정이 부르자 박만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은정아, 어떻게 됐니?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자 자백했어요. 모든 게 그녀가 꾸민 거였다고요. 박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다, 은정아. 내가 아니었으면. 은정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 진실이 밝혀졌고 정숙자도 처벌받을 거예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은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미안하다는 말 하세요. 전 아버지를 이해해요. 겁이 났던 거잖아요. 정숙자의 협박 때문에. 박만수는 더욱 세게 은정의 손을 쥐었어요. 그래도 아비구실을 못했어.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은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숙자의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했어요. 은정은 재판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를 지켜보고 싶었어요. 재판 당일 은정은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자가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그녀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정숙자는 사기, 문서 위조, 재산 편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모든 혐의가 인정됩니다. 정숙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10년 전 피해자 박은정을 집에서 내쫓기 위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정숙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정숙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은정은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은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해결됐어요.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숙자가 집을 나간 후 그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청소 도구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10년 만에 제대로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거실, 방치된 마당, 모든 게 손길이 필요했어요. 은정은 천천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며칠 동안 은정은 집을 정리했어요. 정숙자가 쓰던 물건들을 모두 치웠습니다. 거실 장식장, 안방 화장대, 부엌 식기까지 정숙자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갔어요. 그러면서 은정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던 그때의 따뜻한 집을요. 법적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했어요. 박은정 씨 호적 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재산 환수 절차도 진행 중이에요. 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는 덧붙였어요. 정숙자가 빼돌린 재산도 대부분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은정은 병원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박만수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한쪽 팔이 불편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컨디션 어때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박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아. 내가 와주니까 더 좋아. 은정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법적 절차 다 끝났어요. 호적도 회복됐고 집도 다시 우리 거예요. 박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은정아. 내가 아니었으면
은정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만 고맙다는 말 하세요. 저도 아버지가 필요해요. 박만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정아, 아비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은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박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호적에서 판했다고. 딸이 아닌 건 아니더라. 은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아버지. 박만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아비가 용기가 없었어. 숙자의 협박에 무릎 꿇었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은정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어요. 이제 됐어요, 아버지.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비는 너한테 빚을 졌어.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은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재산 필요 없어요. 다만 믿는다라는 말, 그게 필요했어요. 박만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그때 너를 믿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은정은 아버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아버지가 절 믿어주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포옹했어요. 박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늙어서 잃은 건 기억이 아니라 용기였구나. 은정은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찾으시면 돼요, 아버지. 며칠 후 의사가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박만수 씨, 퇴원 가능합니다. 집에서 요양하시면서 통원 치료 받으시면 돼요. 박만수는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따님이 자주 오셔서 그런가 봐요. 은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은정은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 차까지 모셨어요. 아버지, 조심하세요. 박만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은정아.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0년 만에 딸과 함께 돌아가는 집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정은 아버지를 부축해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장독대도 제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박만수는 장독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장독대, 진실을 지켜줬구나.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장독대가 우릴 구해줬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은정은 아버지를 소파에 앉혔어요. 아버지,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차 끓여올게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이 부엌으로 가는 동안 박만수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1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자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어요. 은정이 차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차 드세요. 박만수는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맛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구나. 은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차예요. 기억하세요? 박만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이 되어 은정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이었어요. 박만수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구나. 은정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어머니만큼은 아니에요. 하지만 열심히 배웠어요. 박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은정아.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박만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정아, 아비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은정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말씀하세요, 아버지. 박만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아버지. 언제 가실래요? 박만수는 대답했습니다. 내일. 가고 싶구나. 은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어요. 내일 같이 가요. 박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한테 할 말이 많아. 은정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해. 다음 날 두 사람은 어머니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박만수는 힘들어했지만 은정이 부축해줬어요. 아버지, 천천히 가요. 산소에 도착하자 박만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정도 옆에 앉았어요. 박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소. 은정이도 데려왔소. 박만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하오. 은정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소.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오. 은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버지랑 같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산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산소를 다녀온 후 은정과 박만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만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에 의지해 장독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은정이 부축했지만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박만수는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독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장독대가 우리 가족을 지켜줬구나. 은정은 옆에 서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진실이 여기 묻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드러났고요. 박만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지켜주신 거야. 며칠 후 은정은 마당 한쪽에 작은 화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 옆이었어요. 아버지, 여기에 꽃을 심으려고요. 박만수는 마루에 앉아 물었습니다. 무슨 꽃을 심을 거니?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장미요. 빨간 장미요. 은정은 흙을 파고 장미 모종을 심었어요.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흙을 덮었습니다. 박만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은정아, 정말 고맙다. 은정은 일어나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고맙다는 말 하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다음 날 은정은 원룸을 정리하고 집으로 완전히 이사했습니다. 자신의 방은 10년 전 그대로였어요.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은정은 방 안에 서서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정말 돌아왔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은정은 식사를 준비했어요. 아버지, 밥 먹어요. 박만수는 식탁으로 왔습니다. 김치찌개와 나물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 찌개가 맛있구나. 박만수가 말했습니다. 은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레시피로 만들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박만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정아, 아비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은정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말씀하세요, 아버지. 박만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호적에서 파냈다고. 너를 딸이 아닌 걸로 만들 수는 없더라. 평생? 넌 내 딸이야.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박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아비는 너를 믿지 못했어.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너를 제대로 지킬 거야.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 말씀만으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포옹했어요.
박만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은정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며칠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독대 옆에 심은 장미에 꽃봉오리가 맺힌 거예요. 은정은 매일 아침 물을 주며 꽃봉오리를 지켜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필 거야. 박만수도 마루에 앉아 장미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보고 계실 거야. 일주일 후 장미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빨간 장미였어요. 은정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장미가 폈어요. 박만수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장독대 옆에 핀 빨간 장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피워준 거구려. 우리 딸을 지켜준 거구려. 은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두 사람은 장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은정은 장미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꺾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갖다 드려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어머니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산소 앞에 장미를 놓고 은정과 박만수는 나란히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박만수가 말했습니다. 고맙소. 여보, 우리 딸을 지켜줘서 정말 고맙소.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마당에 섰습니다. 장독대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옆에는 빨간 장미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장독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긴 내 자리다. 은정은 활짝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제가 지킬게요. 우리 집을요. 은정은 장독대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핏줄은 버려도 진실은 결국 땅 위로 올라온다. 장독대 아래 묻혀있던 진실처럼 그 진실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었어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저녁이 되어 은정은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박만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밥 드세요. 은정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박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두 사람의 얼굴엔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평화였어요. 박만수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집 같구나. 은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이게 우리 집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집이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당의 장독대는 달빛을 받아 고요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 옆에 빨간 장미도 밤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은정과 박만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실이 드러나고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장독대가 지켜준 진실, 그 진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은정은 창문 너머로 장독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랑 저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달빛 아래 장독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품고 미래의 희망을 지키며 그렇게 은정과 박만수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핏줄은 버릴 수 있어도 진실만큼은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장독대 아래 묻혀있던 진실이 결국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